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하시고 좋아하시는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3년 특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반드시 원서를 쓰겠죠. 연세대학교를 쓰면서 고려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연세대를 쓰면서 의대나 약대 쪽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상위권 학생들이 거쳐가는 시점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3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가장 최상위권의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두 개 대학만이 면접을 보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학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1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형성이 되는데 반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7대 1 정도의 경쟁률이고요. 연세대학교는 2024년도에 경쟁률이 7.14, 그 다음에 2023년도에 7.22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1단계 배수 3배수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7대1 정도의 경쟁률이다. 그럼 1단계의 경쟁률이 2대1이나 2.5대1의 경쟁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이 중요하다. 물론 면접이 중요한 건 맞지만 면접이 100% 면접은 아니고 면접이 40% 반영이 되고 1단계 성적이 6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면접으로 무조건 뒤집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서류평가에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모집 인원은 연세대학교가 69명인데요. 3년 특례 전형은 정원의 2%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약 68명, 69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의 인원에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을 보면 2025학년도에 선발 인원은 68명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문과대학에서 9명을 선발하고요. 상경대학에서 7명, 경영대학에서 7명을 선발하고 있고, 이과대학에서 4명, 공과 계열에서 9명, 그 다음에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서 2명을 선발하고, 인공지능 융합에서 2명, 사회과학대학에서 8명, 생활과학대학에서 2명, 그 다음에 교육과학대학에서는 교육학부가 1명, 체육교육 1명, 스포츠 응용산업이 1명을 선발하고, 언더우드 학부에서는 언더우드 인문사회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1명, 그 다음에 융합인문사회과학부에서 2명, 융합과학공학부에서 1명, 간호학과에서 1명을 선발하고, 요 표에서는 의예과나 치의학과나 약학과는 여기에서 뺐습니다. 의대, 치대, 약대는 별도로 선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학과에 대해서만 선발하고 있고요. 말씀드리고 있고, 69명 선발 인원에 2024년도에 493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7.14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5학년도에도 비슷한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전형은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 중에서 어디의 경쟁률이 더 높나 이렇게 보면은 보통 자연공학의 경쟁률이 높죠. 국내 수시 전형은 인문계보다 자연계의 경쟁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문과의 경쟁률이 높은데 재외국민 전형은 인문사회 계열보다 자연공학의 경쟁률이 높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외국민 전형으로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 해외에서 교과 과목 이수한 내용들을 보면 자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자연계 지망생이 좀 더 많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과는 전년도에는 5.89의 경쟁률이었어요. 문과가. 그 다음에 상경이 5.43, 경영이 5.14, 사회과학이 5점대, 언더우드가 5.25, 생활과학은 높았죠. 그 다음에 10대 1, 그 다음에 체육교육이 5점대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점대의 경쟁률이다. 1단계 배수 3배수다. 그럼 1단계가 2대 1이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생활과학대학은 조금 약한 학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과는 전년도에 10.25, 공과 계열이 7.89,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은 9대1,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9대1,
그 다음에 융합과학공학부가 9대1, 그 다음에 간호학과가 12대1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공학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보다 경쟁률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약 한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경쟁률이 좀 높은 지점이 어디냐면 생명 시스템이죠. 생명 시스템이 그 전년도에 무려 20.5대1의 경쟁률에서 9대1로 경쟁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마 올해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연 계열에서는 비교적 스펙이 낮은 지점, 다시 말하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조금 더 스펙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생명 시스템이고, 두 번째 생명 시스템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연세대를 쓰면서 약대나 치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를 거쳐가는 지점이 바로 생명 시스템이다 보니까 충원율은 좀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2025학년도에는 한 15대1, 16대1 정도까지는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비교적 경쟁률의 변화가 없는 지점이 상위학과, 특히로 공과 계열이나 인공지능이나 융합과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 변화가 별로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원서를 쓰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경쟁률이 몰리는 지점은 자연공학 계열, 경쟁률이 높은 지점은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생활과학, 그 다음에 자연공학에서는 생명 시스템의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형의 방법 중에서 우리가 2026학년도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2025학년도에 면접이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이 40%를 반영을 하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에서 30%로 반영 비율이 낮아지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면접 일자가 8월 26일이에요. 그러면 특례 원서 접수가 7월 8일에서 7월 11일 진행하고 난 다음에 8월 26일이면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하고 한 보름 정도, 1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특례 원서 접수 마치자마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면접판을 개강하도록 합니다. 자, 전형의 방법은 보시면 전 모집 단위는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 40%고요. 예체능 계열은 서류평가 100%에서 예능 계열은 미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체능 계열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도록 합니다. 자, 서류평가 방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서류평가다 그러면 세 가지의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해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인데 이 공동체 역량 의미 없고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인데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첫 번째는 IB 디플로마나 A레벨 성적이나 또는 GPA 성적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의 성적과 교과 이수 여부도 중요해요.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얼마였고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교과목의 선택이 적절한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처럼 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해? 표준화 학력 지표가 중요하죠. SAT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또는 뭐 ACT나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를 통해서 학업적 배경이나 학교의 우수성도 평가의 반영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학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학과 선택을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과를 고를 때 내가 연세대학교 나는 공과 계열 갈 거야. 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갈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고등학교 때의 교과목의 선택, 교과목의 우수성, 활동의 우수성이 과연 어떤 학과와 적합성이 있느냐를 꼭 고려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류평가 방법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과의 선택, 또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의 적합성에 대한 고려, 또 내가 실제 지원한 학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경쟁력이 있는 거냐 없는 것이냐 이런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하는 이유가 바로 원서 지원의 적절한 판단, 또 객관적 판단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전형 요소 평가 방법으로 실제 연세대학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어야 실제 붙을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는데, 이 판단에 앞서서 먼저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연세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 방식이고 정성평가의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지표만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이 점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IB 디플로마나 A레벨이나 또는 평점이 4.3 이상인 경우에 또는 평점이 4.5인 경우에 어느 정도면 연세대학교에 실제 지원할 수 있을까? 제 생각할 때는 IB 성적이라고 한다면 3년 특례라고 한다면 아무리 안 돼도 적어도 42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보면 42, 43, 44. 요 정도의 선에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고, 물론 41점도 붙을 수 있어요. 41점인데 다른 SAT나 공인화학 성적이나 AP나 다른 지표가 우수하다면, 또 학과의 선택이 적절하다면 실제 합격할 수 있습니다. A레벨 같은 경우는 대부분 A 플러스나 A의 성적들이 섞여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4.3의 평호에서는 대략적으로 4.0 이상, 4.1 이상, 4.5에서는 적어도 4.12 정도의 성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B 디플로마나 A레벨 또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 바로 뭐냐 하면 SAT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SAT는 적어도 153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SAT가 1500점 정도다라고 하면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기에는 성적이 좀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SAT가 1560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를 쓰면서 약대나 의대를 거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앙대학교에서 걸러오면서 연세대학교를 최상위 대학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지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53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화학 성적은 과연 토플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 연대에 원서를 쓴다면 적어도 아마도 한 113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토플 성적이 하이스코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16점, 117점 정도는 되어야 하고, 내가 만약에 AP 학교인 경우는 AP 만점이 몇 개 정도이냐?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리 안 돼도 AP 만점 5점이 3개 이상은 나오겠죠. 3개 이상. 맞는 학생들은 뭐 8개나 10개 정도까지도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AP가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AP 성적이 3개나 4개 정도는 5점이 형성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상위권 대학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서류평가 요소에서 단지 고등학교 때의 성적, 고등학교 때의 성적만으로 될 수는 없고, 당연히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AT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또는 ACT, 공인화학 성적,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학력의 지표의 우수성들이 인정이 되어져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은 2024학년도에 면접의 유형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6학년도로 가면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에서 30%로 바뀐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2024학년도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표와 관련이 되어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은 실제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설명하고 이것을 이해하는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래 도수 분포표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매주 기록한 자료이다. 원 그래프는 주요 시점에서 집계된 확진자 수의 지역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 그래프는 3개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3개의 구성에
남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으로 해서 4개의 지역이 나와 있고요. 확진자 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분포표로 해서 그러니까 0부터 24시까지 해서 분포표로 확진자 수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사망자의 분포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읽어보면 도수 분포표의 확진자와 사망자 증감 추세에서 드러난 특징 3가지를 설명하십시오라고 해서 배점이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원 그래프의 확진자 지역 분포를 요약하고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점수가 40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의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 대학에서도 이렇게 도표나 차트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에 의해 관련된 면접의 유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 맞춰가지고 면접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년 특례 전형의 대학들 중에서 특히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대가 있겠죠. 자, 앞으로 이렇게 한 대학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 원서를 칠 때 실제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하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3년 특례 전형 자료 준비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